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공개 청문회가 시작되고 2시간째입니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대사대행이었던 증인 윌리엄 테일러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 입지를 우선으로 한 외교 정책을 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부차관보 조지 켄트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정상적인 외교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의 약 81%는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 지지에 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탄핵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 없는 존 볼튼은 지난주 한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정책도 사리사욕에 따라 결정한다는 말을 했다고 베니티 페어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예정됐던 반이민 정책 다지기의 수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다카 수혜자가 죄 없다고 얘기했던 것을 말을 바꿔서 어제는 다카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는 악독한 범죄자라고 트윗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민이 과거 브레이트바트에 보낸 수많은 백인 우월주의자 사이트와 기사 등이 지금 그대로 행정부의 인종과 이민 정책이 되고 있다고 법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핏 부리저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1위로 올랐습니다. 갑자기 경제기류 읽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 린치 보고서는 내년에 경기 불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부터 지금 그 탄핵 청문회 말하자면 그동안은 커튼이 내려진 채 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그 증인들만 출석을 해서 열렸던 탄핵 청문회가 지금은 이제 커튼을 활짝 제치고 일반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 이 탄핵 절차가 있었을 때는 미국에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었던 때가 아니고 빌 클린턴 또 리처드 닉슨.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그 탄핵 절차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파워를 많이 누리고 있지만 대통령의 파워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커튼을 제치고 일반인들이 보는 이 같은 그 탄핵 청문회에서는 아담 쉬프 민주당 정보위원회 의장의 힘이 조금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당연히 또 공화당인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이 대통령을 방어하느라고 열심히 오늘도 이제 증인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 모습을 보여줬고 내부 고발자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가 대통령이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내부도 정말 1950년대 그 이전에 냉전 시대 그리고 이제 국무부가 여러 가지로 공산주의자들과 연관된 리스트와 관련돼서 그때 한창 그 긴장이 높아졌을 때 그 이후에 국무부는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어느 정도로 긴장이 강하냐면은 뭔가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테레피 덕이요. 사람들이 공항에도 많이 둔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들. 이런 강아지가 등장했을 그럴 정도고 거의 모든 지금 방송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체 또 뉴스를 다른 뉴스사에 공급을 하는 와이어, AP통신 같은 데도 전부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최근에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아직 모든 것이 셋업되지 않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해온 그 파일도 지금 열리지가 않네요. 컴퓨터에. 이것도 또 다른 역사죠. 제가 말로 대신 해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주당의 아담 쉬프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처음에 그 본인의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비슷한 그런 연설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은 러시아 언론을 얘기할 때는 특히 그 CNN 방송을 많이 비난했고요. 지금에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지원을 해야지 되는데,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나의 정치적인 적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조사를 해라. 그래야 백악관에도 초대를 해줄 수 있다 하는,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이 내용을 계속 끌고 들어왔고요. 힐러리 클린턴 얘기도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공화당은 그 앞으로 열흘 동안 진행되는 다음 주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계획이 이미 있고요. 오늘 이제 두 사람,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제 공화당은 18페이지 메모를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전부 돌렸습니다.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4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의도가 있었는가. 그렇게 정치적인 적을 조사하라고 할 그런 그 두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블라디미르 주렌스키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방어해 주는 동안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받아준 감찰관을 해고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이클 애킨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이상해. 이 전화가 이상해. 하고는 조셉 맥과이어라는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조셉 맥과이어가 미국 그 탑 정보 관계자인데, 이렇게 될 때 미국 법에 따르면 이 조셉 맥과이어가 의회에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데요. 제가 이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의회로 가지 않고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그 법무장관에게, 연방 법무부에게 이걸 보고하러 갔더니 법무부에서 그거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뭐 정보국에서 내놓은 그 감찰 보고서인데 대통령은 정보국 관계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까지 뭔가를 그 보고하지 않다가,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고 해서 의회에 그 내용이 쫙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하원 청문회까지 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애킨슨 그 217의 이 애킨슨이라는 감찰관, 지금 해고하려고 하는 감찰관을 계속, 그 사람은 한 번도 트럼프 지지자였던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고른 사람이에요. 이 감찰관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골랐던 사람, 그 감찰관이 됐건 누가 됐던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군가를 해고할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일을 잘못했을 때 그때 해고할 수 있는 거고요. 해서 지금 나온,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면 참 좋은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왜 쉐어링 홀더가 열리지 않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라디오 쉐어를 홀드해놓고 그 사이에 말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윌리엄 테일러라는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 원래도 우크라이나 대사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우크라이나 대사를 하던 사람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못마땅하다 해서 그 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 사람 대사 자리를 맡아달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했을 때 본인이 거의 5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고, 베트남 전에도 참전을 했고,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할 때는 한 1% 상위권 안에 들어서 그 뒤에 국무부에서도 일을 했고 뭐 민간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앰베서더 테일러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조지 켄트, 다행이네요. 말씀드리는 동안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쉐어링 홀더, 미리 준비해 놨던 쉐어링 홀더는 열려서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한번 포기했다가도 방송하던 동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곁눈질로 열어보니까 열리네요. 이럴 때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조지 켄트라는 지금 국무부의 그 부차관보, 이 국무부의 부차관보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뭐 자문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해서 먼저 조지 켄트의 말을 전해드리자면 조지 켄트는 본인이 처음에 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우리 가정은 3대째, 제가 3대째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 그리고 그레이트 엉클도 뭐 한 60년 정도 미국을 위해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도 한 30년 일을 하셨고 냉전 시대에도 일을 하셨고 그레이트 엉클도 2차 대전에도 참전했었고 포로도 됐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3대째인데 35년을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것이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러한 그 확고한 인식이 있고 그런 형태로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공직 생활 일을 할 때 국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보니까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대통령의 그 개인 변호사가 어떻게 공직자가 아니면서 비하인드 씬에서 섀도우 외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섀도우 그 디플로메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지 너무나 그 놀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국가 안보에 최우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해서 너무나 놀랐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민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 조지 켄트의 얘기를 더 잘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켄트가 얘기하는데 그 반이민 무드요. 국무부가 됐건 백악관이 됐건 지금 반 그 이민 모두가 조명을 잘 맞춰주셔야죠 하고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조명이 지금 켜있지가 않네요. 어느 게 조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켜졌죠? 네, 맞습니다. 조명이 전혀 켜있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참 방송에 도움이 되군요. 어떤 분께서 그러기에요. 얼굴에 조명을 맞춰주셔야지 하는데 제가 어림짐작으로 해봤습니다.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서 지금 청문회도 오늘 첫날 시작이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작에도 딜레이가 있고 하거든요. 저희 라디오 서울도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사람이 본인은 이민자가 아니지만 지금 국무부에서 전에 우크라이나 대사였던 그 마리아라는 퍼스트 네임을 가진 그 여성도 어렸을 때 3살 땐가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 과거 그 구소련이 지배하던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자라고 또 언론에서도 아니 이민자가 국가에 봉사를 하면은 얼마나 봉사를 하겠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는 아주 그 강한 경고를 조지 켄트가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그 윌리엄 테일러, 빌 테일러 약자로 빌 테일러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동안이나 이 공직 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나서요.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많은 행정부에서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우크라이나 이 그 지금 탄핵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미국에도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난 4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프론트라인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군사에 의해서 숨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미국이 막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군사 지원 같은 것을 의회에서 다 그 돈을 그 책정을 해놨는데 그 조 바이든 조사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안 준다고 한 거. 그게 결국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를 이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 빌 테일러가 Ukraine is a strategic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important for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s well as Europe. Ukraine is on the front line in the conflict with the newly aggressive Russia. 네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 네 번째도 결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에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방어를 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딜레이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게. 그리고 제가 저의 마인드에는 분명하게 들어온 것이 미국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조사해 줘야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한다.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제가 케어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Easy decision. The former ambassador, Masha Ivanovich, has been treated poorly. Caught in a web of political machinations both in Kyiv and in Washington. 그랬기 때문에 본인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대사를 해줘야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사가 아니라 대사 대행이라는 아주 조금 그 미묘한 직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은 바뀌었네요. 켄트로 다시 증언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이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이면은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 아래였고, 그리고 2009년이면은 오바마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직업 외교관들은 대통령은 떠나가지만 대통령은 떠나가도 국가는 존속되는 것처럼 직업 외교관들은 대통령 당과 상관없이 직업 외교관 길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테일러가 한 얘기 가운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럽 연합 대사인 그 고든 선덜랜드가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안보라기보다 본인의 그 국내 정치 캠페인을 하는 거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하면서 윌리엄 테일러가 crazy, that is craz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중요한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 저희 오늘의 미국도 오늘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어찌 보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내용보다 잠시 뒤에 전해드릴 내용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이민자들에게는 당연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의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근본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연방 그 대법원에서 결국은 다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다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가 하는 것이고 어제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아마 연방 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과정이 많이 남아 있고 내년 6월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카를 폐지하겠다. 다카라는 게 16살 이전에 미국에 그 부모와 함께 와서 오랜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본인들은 그 미국인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201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린 그런 사람들은 추방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겁니다. Deferred Action for Children Arrivals 프로그램을 약자로 다카로 불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공약에서 난 다카를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백인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민자들을 싫어하는 백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그 정책적인 목표였고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유 참 대통령으로서 제일 어려운 이슈가 나에게는 바로 이 이슈다. 참 이게 참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왜냐하면 조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조국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말이라고는 뭐 어렸을 때 그야말로 말도 못할 때 왔었던 아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국 말이 아는 말의 전부고 갑자기 멕시코로 보내면 멕시코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나로서도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는 incredible kids가 많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따르면 그 다카 수혜자들 가운데는 그 수혜자들이 그 far from angels 다카 수혜자들을 천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incredible kids에서 far from angel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some은 어떤 그 다카 수혜자는 tough하다. tough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hardened criminal 범죄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장벽 쌓는다고 할 때 이민자들이 강간범이다, 범죄자다 하고 얘기한 것을 똑같이 다카 수혜자에게 어제는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몇십 분 동안의 그 심리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를 한다면은 그러면 2012년 당시에 한 뭐 66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이 다카 수혜자로 지금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70만 명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학교에 들어갔죠.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가운데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전문직에서 의사 변호사가 돼서 다른 이민자를 돕는 그런 젊은이도 있을 테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미국에서 기반을 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말 다 쫓겨내야지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what shall I do? 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미국의 그 보수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게 통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닐 고설치 그리고 그 브렉 캐버나우라는 두 사람의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far from angels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카의 그 카드 수혜자가 되려면은 다카 카드를 발급받고 일도 하고 미국에 머무르고 추방되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범죄 경력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경범도 3번 이상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자다, hardened criminals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이건 분명히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그 다카 수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다카 수혜자의 가족을 내가 알고 있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부터 모든 분야에서 전부 그 이민자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UC 계열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교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늘 오늘의 미국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븐 밀러라는 지금 32살인가요? 31살인가요?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생일 잊어먹고 이 사람 나이 31살이나 32살이나 다 젊은 시절이죠.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하는 그런 그 those were the days가 될 수 있는데 이 젊은이가 굉장히 많은 그 중요한 정책을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자문으로 만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민 이슈를 많이 만드는데 스티븐 밀러가 2015년과 2016년 그 대통령의 자문으로 일하기 전에 가장 그 극우라고도 할 수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거나 말거나도 많이 얘기하고 또 그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는 브레이트바트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계속 보내고 또 링크하고 했는데 그 많은 자료가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라든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쓴 그 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한 700건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브레이트바트에서 편집인을 했던 그 케이틴 맥휴즈라고 이 사람은 심지어 브레이트바트에서조차도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전에 편집인이었는데요. 브레이트바트에. 왜냐하면 이슬람 신자들에 대해서 너무 험한 너무나도 험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해고가 됐고 그 뒤부터는 그 좀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어떤 매체에서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뭐 성향을 더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회사의 그 색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 이제 본인이 이 사람은 브레이트바트에서 일했으니까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브레이트바트에서 해고된 이후로는 그 무슬림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 케이트 그 맥휴즈라는 이 여성이 여러 매체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에 스티븐 밀러가 본인에게 보냈던 링크, 기사,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전하고 또 심지어는 뭐 The Camp of Saint라는 프랑스의 소설인데 이 소설이 반이민 소설이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자라든가 아니면 뭐 나치주의자들은 그 필수처럼 읽어야지 되는 그 소설 읽어봤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인이 우파 매체에 글을 쓰고 나서 그것 읽어봤느냐고 그 보내기도 하고 아메리칸 르네상스라는 뭐 그런 그 프론트 페이지 그 매거진에 그 아메리칸 르네상스라는 것을 쓰고 읽어봤느냐고 그 아메리칸 르네상스를 약자로 해서 그 AL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봤느냐고. 그런데 그 바로 스티븐 밀러가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인이었던 케이티에게 보냈었던 링크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종정책, 이민정책, 가족분리 이민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전문 그 센터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을 쭉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 스티븐 밀러가 아마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불만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하다고 제프 베조스를 싫어하고 하지만 아마존이 남부 연합기를 어느 순간부터 안 팔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상원의원, 목사 많은 사람을 총으로 쏴서 그 숨지게 했잖아요. 흑인 교회에 가서 그 이후에 이제 남부 연합기 같은 것을 안 판다고 해서 스티븐 밀러가 아마존에도 굉장히 불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의 뜻이 정책에 굉장히 그 많이 반영된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앞으로도 그 재선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우려하는 그런 그 소수 인종으로서는 또 소수 인종 그 방송 매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유니비전 같은 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브레이트바트는 소수 인종이라던가 소수 인종 뭐 다수 인종을 떠나서 인종 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 기반에서 그 어떠한 내용들을 전하는 매체가 아니라 백인 중심으로 전하는 매체고 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도 백인 또 시골에 살고 있는 백인을 중심으로 전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어제 오후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좀 보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는 저는 길을 잘못 들어도 뭐 그걸 빠른 길을 가려고 다시 정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언제 이 길을 다시 와보랴 싶어서 어찌어찌 하다가 코리아타운에서 글렌데일을 가게 된 거예요. 그 하이페리언에 있는 작은 어떤 스토어를 찾아가다가 글렌데일에 있는 샌페드로인가요? 샌퍼난디노인가요? 그 길로 쭉 가면서 하일랜드 파크로 연결되는 길을 제가 찾으려고 쭉 가는데 6시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깜깜해져서 소도마요르라는 오른쪽에 소도마요르라는 빨간색 레온으로 뭔가 글씨가 써 있었는데 레온빛이 사람에게 주는 그 감성 같은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 레온이 라스베가스에 있다 하면 그쪽 분위기, 또 어디에 있다 하면 그쪽 분위기인데 빨간색으로 소도마요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에 관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니아 소도마요르 최초의 그 히스패닉계 연방 대법관, 여성 대법관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운전을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살짝 보니까 소도마요르 센터라고 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 교육센터가 연방 대법관이 된 소도마요르의 이름을 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소도마요르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따라서 뭔가 이런 그 소수 인종 누군가를 기리는 센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뉴스를 점검을 하니까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뉴스가 나와서 슬픈 저녁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글쎄요, 이게 하나의 보고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올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 린치가 매달 발표하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에 관한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제조업 지금 현상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조금 다른 것인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세계 경제가 2020년에 결코 그 경기 불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바뀐 것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서비스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 주택 분야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제조업도 실제로 그 가장 최근 들어서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크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내년에 경제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달 전에 비해서 43%포인트나 전문가들 의견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본드라든가 2년짜리, 10년짜리 내년에 괜찮을 거야. 이 분위기는요. 91%나 높아졌답니다. 인플레이션도 오를 것 같아. 뭐 이런 게 한 29% 한 달 전보다 분위기 좋아졌고 2020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180도 달라졌어요. 52% 전문가가 그러니까 머니 매니저들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의 생산력이 리바운드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그 좋은 뉴스죠. 그래서 투자가들의 두 가지죠. 심리와 행동. 심리를 그 센티멘트라고 표현하고 이때의 행동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비헤이비어를 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투자가들이 심리적으로 우선 안정이 되고 행동이라는 것은 돈을 그 쓴다. 뭐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몰라서 이거 어쩌지? 그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되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결되면 좀 투자 좀 하지 뭐 사람도 고용 좀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해서 갑자기 달라졌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경제 분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대통령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신경 쓰고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 지금 그 청문회에 나온 그 윌리엄 테일러라든가 조지 켄트라든가 이런 사람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MBC 방송도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베니티 페어에 그 정치를 살짝 전하는 그 터치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마치 그 롤링스톤스의 정치 터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데 쭉 존 볼튼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메릴 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메릴 린치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정치계에서 몸담고 어떤 그 공직 생활을 했고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가서 그 뭔가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 돈 받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 볼튼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도 비난하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딸과 사위도 상당히 비난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날은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maybe 뭐 청문회에서 할지 who knows. 그런데 터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답니다. 터키 하면은 쿠르드족을 배신을 하고 시리아에서 우리가 철군한다 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할 만한 그런 기회를 줬잖아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존 볼튼은 평생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해 왔던 것과 똑같이 행동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똑같이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정책을 내릴 때 터키의 그 자산이 있잖아요. 트럼프 타워가 각 나라에 하나씩 있는데 터키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그렇고 그 뭔가 그 개인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터키 대통령과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 볼튼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든가 김정은 이름을 댔고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본인이 그냥 편하고 좋대요. 편하고 좋고 잘 맞고 하는 것이 국가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케미스트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터키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좀 해줬다는 얘기로는 뒷받침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서 터키의 경제 제재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터키가 그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샀을 때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에서 무기를 사가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터키의 경우는 거의 반반이거든요. 러시아에서 반, 미국에서 반 사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들여갔을 때 의회에서 우리 경제 제재 좀 해야지 안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분명히 그 나토에서 탈퇴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랜드 폴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도저히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그가 좋아한다. 공화당 소속이지만 자유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다른 나라 일을 그렇게 개입을 해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그 유리한 발언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카나 자레드 쿠시너의 경우는 특히 자레드 쿠시너는 본인이 그 개인적인 그 이득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여를 한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시너가 본인들의 영향력이 우리 이 정도는 되거든 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던 것이 닐 고서치와 브렉 캐버너를 대통령이 그 지명하고 그 사람들이 연방 대법관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진보적인 사람을 그 자리에 놓기를 원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거봐 우리가 그래도 우리 부부의 영향력이 우리 아빠 우리 그 장인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존 볼튼 공화당에서도 존 볼튼에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내용을 못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지금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리저리 합치면 많이 아니면 조금 해서 나는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탄핵 절차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똑같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앰베서더 테일러라든가 국무부의 부차관보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얼만큼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핏 부리저지라는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지역의 시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서요. 아이오와주에서 내가 꼭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22%로 1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19%, 엘리자베스 워렌이 18%인데 점점 이렇게 부리저지는 올라가고 있고 조 바이든 지지율은 내려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네, 저쪽 그 미시시피강 저쪽 또 락키 마운튼 동쪽 동부 뭐 초원지대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답니다. 영하의 기온이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